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한 단계 향상시켜드리는 건강플러스의 김덕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바로본병원의 염경성 원장님 그리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주장하는 건강패널 유대산 씨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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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너무 추운 것 같지 않아요? 네, 너무 추워요. 추워도 이렇게 추운 거는 제 인생에 정말 처음이 아닐까. 그런 것 이렇게 같아요. 생각해요. 네, 아니 진짜 우리 김덕기 아나운서 요즘 예. 헬스도 하고 예. 이런저런 운동도 정말 잘하고 예. 이 젊은 김덕기 아나운서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요. 여기 지금 우리 방청객으로 오신 우리 어머님들 네. 아까도 계속 막 끙끙 앓으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은 정말 추우면은 더 아프신 것 같아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관절 좀 내미세요. 아픈데 제가 젊은 기운으로 좋은 기운 에너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좋으세요? 예, 우리 어머니들이 한결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양치는 하셨나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 겨울철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한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추우니까 운동 안 하게 되는데 실내에서라도 1시간씩 운동을 꼭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려워요. 맞아요. 운동한다는 건. 그런데도 너무 이게 아프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죠. 방법이? 그래서 원장님이 오늘 그렇군요. 예. 오늘의 주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은 그 원인과 치료법 또 예방법까지 모두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원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왜 이게 발병하는 걸까요? 예,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퇴행성 같아요. 퇴행성. 퇴행성 참 말은 어렵긴 하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가는 건데. 네. 퇴행성 관절염. 우리 인간의 관절은 보통 저항이 아주 강하고 마찰이 아주 없고 또 튼튼한 매끄러운 초자연골이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연골이라는 게 또 뭐 연골.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네. 우리 이런 뼈는 강한 뼈고요. 연골은 부드러운 뼈. 그래서 물렁뼈. 예, 물렁뼈. 이 거친 뼈끼리 닿으면 아프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코팅을 입힌 거예요, 연골로. 부드러운 걸로. 코팅. 예. 코팅. 그래서 화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뼈 안에 하얀 걸로 코팅이 돼 있는데 저런 것들이 닳아지는 거죠. 코팅이. 그래서 구멍이 뻥 뚫려요. 구멍이. 예, 구멍이 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구멍 난 조각들이 관절을 막 돌아다니면 그게 뭐 위험하겠네요. 붓고 아프고 막 끼이게 되고 또 그래서 계단이나 뭐 등산 같은 거 할 때 아픈데 나중에는 평지까지 걸어도 아프게 되는 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분들은 보통 이 계단을 예.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힘들다고 맞아요.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예. 병에 따라 좀 틀린데요. 예. 퇴행성 관절염 무릎에는 올라가는 분이 힘들기도 하지만 또 내려가기도 힘든 분도 있고 또 내려갈 때도 힘든 경우는 이제 우리 퇴행성 관절염도 있지만 또 무릎 안에 젊은 사람들이 오는 뭐 물렁뼈 파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어머님들은 계단이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되게 예, 하나씩. 내려올 때도 그렇고 또 평지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띠뚤띠뚤 예. 그렇게 그런 거인데 그 올 수 있는 원인들은 되게 이제 가장 큰 게 노화죠, 노화. 아무리 기계도 오래 쓰면 닳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우리 인간 수명이 오래 가면 또 닳아지니까 노화가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비만입니다, 비만. 특히 우리 관절염이 여성분들한테 많이 오거든요. 남자는 조금 덜 오지만 또 비만한 사람들. 뚱뚱한 분들. 뚱뚱하다고 하면 좀 그래요. 통통한. 건강하시죠. 건강. 제가 어머니들 복스러운 분들. 예, 건강한 분이 오늘 안 오셨어요. 다들 진짜 예. 홀쭉하세요. 네. 그리고 걱정이 또 많으시지. 예. 그 직업적으로 또 이렇게 무릎을 반복적으로 구부렸다 폈다 하시는 분들. 네. 생활 습관이 쪼그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또 자주 오게 되고 또 어머님들이 그렇죠. 집안일 하실 때 많이 맞아요. 이렇게 쭈그려 앉으시잖아요. 예. 또 태어날 때부터 연골이 좀 약하게 태어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빨리 나빠집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운동을 하긴 하는데 뭐 상의하지 않고 이게 좋겠다 해서 막 자기한테 맞지 않는 운동을 해서 연골이 닳아져서 오히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우리 이제 아까 비만 말씀드렸지만 1kg이 우리가 살이 찌게 되면 무릎에는 한 6kg의 부하가 더 걸립니다. 6배나 예, 더. 6배나. 네.
반대로 빼면 더 없어지는 거죠. 야, 네. 그렇구나. 네. 지금 일단 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게 우리 어머님들에게 더 많이 관절염이 그렇죠. 올 가능성이 예. 높고 또 1kg당 6kg의 부하가 가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야, 그러면은 저기 어떤 증상을 볼 때 퇴행성 관절염을 좀 의심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큰 증상은 아프죠. 아프고. 네, 통증. 일단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끄러운 연골로 코팅이 돼 있는데 네. 그게 닳아지니까 다시 까칠까칠한 뼈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아프죠. 그러면 그 닳아진 조각들이 무릎 관절 안을 돌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관절이 붓고 아프고 우리 유다단 씨 신발 네. 안에 네네. 조그만 돌 조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냥 다니다가 괜찮은데 어떨 때 발 뒤꿈치에 탁 끼게 되면 으악 아프잖아요. 아니, 네. 근데 깔창이 있어서 괜찮아요. 깔창이 짙기 때문에. 좋긴 한데 네, 그럴 맞습니다. 때 예. 우리 관절 부스러기가 예. 그 우리 체중이 딛는 부위에 딱 끼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면 어머니 갑자기 확 주저앉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계단 못 올라가지만 나중에 평지까지 못 가게 걷는 됩니다. 게. 그리고 무릎에서 또 바스락바스락 소리도 나요. 오. 움직일 때. 예. 그래서 우리 노인분들 보면 일기예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왜 일기예보인지 아세요? 왜요? 과학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물이 붓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압력이 높아지는. 예. 근데 날씨가 흐리면 저기압이잖아요. 아. 항상 기압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아. 물이 더 팽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기예보라 하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네. 그 TV에서 앵커가 해주는 일기예보보다 어르신 네, 일기예보가 맞습니다. 더 정확할 때가 예, 있어요. 예. 그게 정확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신기하네요. 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뭐다 수술하는 건 아니죠. 일단 네. 환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병원 오면 수술하라 할까 봐 예. 맞아요. 그렇죠. 예. 무서워하는데 무슨 병이든지 일찍 오면 수술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표에 보시면 예. 우리 퇴행성 관절염은 분류를 연골이 닳아진 걸 코팅면이 닳아진 걸 정도에 따라서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는데 네. 초기 때는 관절 코팅면이 부풀하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풀하기가 좀 일어나서 그런 정도니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또 연골 주사, 연골 성분하고 똑같은 연골 주사라든가 운동 치료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를 무섭다고 안 오시게 된다면 이런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작 자기가 하기 싫은 수술을 나중에 완전히 나빠져서 오셔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때 빨리 오시면 상담을 하시면 뭐 심하지 않으시면 저는 일반적인 비수술적 치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초기에는 뭐 주사 치료라든지 아니면 네. 뭐 운동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데 중기 말기로 가면은 그냥 무조건 수술인가요? 어떤 치료가 또? 그래서 이제 중기라는 것은 아까 이제 설명 코팅면으로 보면 네. 우리가 눈이나 비가 오면 이제 도르면이 패이잖아요. 네. 예. 그 연골 표면이 패입니다. 조금씩. 다 훌러덩 벗겨지진 않지만 네. 패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 약물 치료하기는 조금 잘 안 들어요. 네. 호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중기 이상의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45세 이상 여성분들한테 대부분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표에 보면 대부분 이런 수술들이 크게 칼을 대는 수술이 아니고요. 예. 관절경 카메라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표면에 구멍을 냅니다. 미세 천공, 미세. 조그맣게 구멍을 내서 거기서 골수라는 이제 혈액이 나와서 그게 나중에 섬유 연골로 대치가 됩니다. 뭐 그런 것들 가장 흔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 연골을 배양, 쓸데없는 자기가 쓰지 않는 연골을 떼어다가 밖에서 크게 부풀려서 배양을 해서 다시 이식시켜주고 뭐 또 하나는 이제 줄기세포 요즘에 하도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자기 근본적인 치료, 그다음에 또 뭐 뼈를 축을 바꿔주는 뭐 절골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기 때 치료 방법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말기 때는요? 말기 때는 네. 바꿔야죠. 우리 기계도 다 달아지면 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어. 핸드폰도 받아주면 바꾸듯이 어. 기계니까 어차피 이거는 기계거든요. 어. 관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예 다 달아지면 바꾸셔야 됩니다. 변형도 오고 하니까. 그걸 안 바꾸고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 수술을 할래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야, 근데 이게 지금 마치 우리 인간의 몸도 네네. 이렇게 이게 관절이 이런 것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부품처럼 그렇게 느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네네,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허리나 이런 것들은 신경인데 참으면 돼요. 조금 이게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무릎 연골은 달아진 거를 뼈끼리 걸을 때마다 이렇게 쿵쿵쿵 이렇게 부딪히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띠뚱띠뚱 걸은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 대부분 상체가 크시죠. 하체는 가늘고 하체는 날씬하십니다. 근데 상체는 크시니까 여기에 부담이 많이 가서 그게 수술을 좀 피해보려 하지만 수술하는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요, 갑자기. 제가 요즘에 배가 좀 나오고, 네네. 하체 여기 이쪽 부분, 허벅지가 얇아지거든요. 최악. 예. 이게 어떻게 퇴행성 관절염에 이 발전할 수 있는 초기 증상일까요? 참고로 아까 지금 추우시다고 30세. 예. 너무 예. 이렇게 방 안에만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집에만 있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도 이렇게 운동 안 하면 허벅지가 이렇게 마르게 돼 있습니다. 이거 우리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예. 입원해 계시면 예. 한 20일 정도 입원하면 허벅지 바지가 헐렁헐렁해져요. 맞아요. 그 정도로. 예. 제가 왕년에는 쌀 한가마는 번쩍번쩍 들었거든요. 저는 왕년에 트럭도 들었어요. 그렇죠. 뭐 촬영하셨어요, 원장님? 아니 그건 아니고 오늘 한번 왕년 보여주시죠. 얘기하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아까 치료법에 잠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예. 언급하셨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요. 줄기세포. 예. 요즘에 이제 과학적인 연구 트렌드가 아플 때만 고치지 말고 우리 근본적으로 좀 고쳐보자. 그래서 이제 미리. 그것들이 세포 치료, 예. 세포 우리 몸의 구성요 세포 그 치료인데 세포 치료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줄기세포거든요. 줄기죠, 나무 줄기. 예. 뿌리에서 줄기가 나서 이 줄기가 가지로 될지 이파리로 될지 모르잖아요. 어느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이런 가능성이 있는 줄기세포를 우리가 무릎 연골이 손상된 부위에 이식을 해주게 되면 그 연골로 변하는 거, 재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줄기세포의 이제 치료 원리입니다. 줄기세포도 뭐 다양하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많죠. 아까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다양한 이제 줄기세포의 특징이 이제 이 얘네들은 이제 그 자가 복제 능력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얘네들이라고 했어요. 예.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복제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직으로 무릎, 뼈, 연골, 뭐 심장이 심장으로 예, 갈 수도 예. 있고 다양하게 분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줄기세포의 종류가 크게는 이제 태아, 배아 줄기세포가 있고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 배아 줄기세포는 우리나라 옛날에 크게 한번 인기를 끌었잖아요. 모 박사님께서. 네. 그래서 하는데 난자에서 채취래요. 난자에서. 여성의 난자. 건강한 사람이 난자 채취하기 때문에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또 제한이 좀 많이 돼 있는데 장점은 정말 이 신처럼 전지전능합니다. 어느 쪽으로 분화할 수도 있어요. 아무 데나 가도 다 북쪽으로 갑니다. 하지만 오히려 단지 암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암으로도 잘못되면 분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안전한 게 성체, 어른들 겁니다. 성체, 어른들 거. 이게 자기 거죠, 자기 거. 예. 그래서 어른들 거. 예, 자기 거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어른들. 예, 어른들. 그래서 자기 골수라든가 혈액, 그다음에 지방, 자기 뱃살 같은 거, 그다음에 탯줄 같은 것들도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윤리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또 여기서 조금 세분해 보자면 줄기세포가 너무 좀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예. 성체 줄기세포도 이제 골수세포하고 탯줄하고 지방이 있는데 골수는 자기 뒤쪽에 있는 그 우리 뼈에서 뽑아냅니다. 뽑아내면 그걸 이제 원심분류기로 돌리는데 한계는 뭐냐면 50세 이상 넘어가면 이 능력이 떨어져요. 세포들이 별로 없어요. 네. 채취할 수가 없어요. 김윤주 아나운서가 얼마 안 남았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 30년 남았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 골수세포는 그걸 모든 한계가 있는데 이제 탯줄은 어린애들 탯줄을 네. 싱싱하겠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어떤 회사에서 모아가지고 그걸 과학적으로 분리를 한 거기 때문에 맞춤 치료 가능해요. 나이 제한이 없고 연골의 사이즈 커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그건 아주 큰 장점이 있겠고 또 지방 우리 가장 쓸모없다는 생긴 지방 뱃살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 골수세포 줄기세포로 치료할 때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를 뭐 빼려고만 하는데 이게 오히려 골수보다 줄기세포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더 많이 재밌네요. 들어있는데 지방 안에. 예, 지방 안에 뱃살입니다. 근데 단점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상용화가. 예, 승인이 안 나 있어요. 예. 승인이 안 나서 지금 연구 중인데 연구 중에는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상업적으로 우리가 의료 시장에서 환자분한테 함부로 쓰기는 쓸 수는 쓸 수는 없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지금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굉장히 신기한 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치료된 환자 사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표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게 55세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무릎이 아프고 걷기 힘들어서 어제서 이제 관절경 사진인데요. 이렇게 연골이 매끌매끌한 연골이 없고 가운데 노란 게 보이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벗겨진, 아. 달아진 코팅이 없어진 연골이에요. 그래서 저기 아까 태아줄기세포 같은 거 그걸로 해서 이제 55세니까 50 넘었으니까 그 골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서 1년 후에 다시 검사해봤더니 저렇게 옆에 거랑 똑같게. 아. 예, 그래서 지금은 깔끔해졌네. 예, 깔끔히 채워져서 뭐 지금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궁금했었던 게요, 원장님. 네네. 계속 물어봐야지 했는데 참고 있었어요.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비용. 예. 아무리 좋아도 비용 너무 고가면은 맞아요. 쉽지 않고.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걱정해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정말 딱 요점을 딱 지적하시네요. 네. 예. 그래서 뭐든지 새로운 치료는 네. 그 우리나라 의료 현실상에서 나라에서 보험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 새로운 것은 예. 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오래된 것들만 기존의 보험해주기 것들. 때문에 네. 또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회사나 연구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비용적인 문제 그 자체가 높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겠죠. 나라에 승인한 거지만 비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머님 뭐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여러 가지 보험을 이용하지 않으면 참 치료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이 아주 좋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시술을 받아 좋아하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또 기술이 좋아지고 하면 비용이 점점 경제 원리로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좀 값싼 가격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치료받을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장서 주세요. 아예 물론입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한 말기 환자들이라면 예, 예.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갈아야 된다고 아까 하셨는데 바꿔야 된다고.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고. 똑같은 말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말기까지 왔다면 이게 뭐 암이 아니라 죽을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코팅이 다 닳아져서 구멍이 뚫리게 되고 다시 거칠거칠한 뼈가 나타나기 때문에 발을 한 발 디딜 때마다 이 충격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또 오다리 변형이 딱 오게 되죠. 오다리 쭉.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술 않고 버티다 하면 너무 이제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아픈 쪽을 다 새로 갈아주는 거죠. 너무 근데 바꿔줘서. 기계라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슨 인조인간도 아니고 지금. 인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예. 설명을 인공관절.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소모성이. 예, 이게 달아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맞아요.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신께서는 이거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예, 하나님께서. 초자연 걸로. 예. 근데 다시 만들어 줄 수 없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의사들이 그걸 이제 재활용. 매끄러운 인공관절로 네.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그 인공관절 치환술 후에 이 재활 치료할 때 너무나 이게 고통스럽다고 겁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좀 고통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 네. 만나보면 수술은 하시겠다 하는데 네. 수술 후에 그 재활 치료가 끔찍하다고 그래서 못 하시겠다는 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수술은 다 알려진 거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기계도 많이 좋아져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통증을 줄여볼까 하죠. 수술 후 3일째가 가장 아픕니다. 1, 2, 3일이. 그러면 아무리 무통주사를 달아도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이 무릎은 이 대퇴신경이라는 신경이 통증을 관장을 하거든요. 예. 저희 바로본병원에서는 여기 이제 무릎 대퇴신경에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약물을 제가 3일간 계속 주입을 합니다. 그럼 통증이 아예 없어져요. 전혀 아프지 않나요? 그래서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100도를 구부립니다. 예, 100도를 구부려버리면 한번 길 포장이 쭉 나면 잘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일 정도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통증 주사 없이도 2주 안에 충분히 130도, 40도 다 꺾고 잘 나요. 이게 인공관절이라는 건 이게 소모가 잘 안 되잖아요. 네. 한 번 수술을 받고 나면은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소모 되죠. 왜 안 됩니까? 아. 예. 그래도 기계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 죄송합니다. 또 기계. 그럼 이건 진짜 기계잖아요. 예.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관절은 너무 젊은 연령대 하시면 네. 예. 이게 갑자기 안 아픈 거예요. 너무 아. 활동을 많이 하니까 네, 네. 닳아집니다. 예. 또 재수술 하니까 우리가 수명을 15에서 20년 봤을 때 예. 65세 이후에 하시는 게 아. 재수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50대 정도 아플 때 아까 말씀드린 비술적인 방법으로 좀 중기 때 치료 방법을 하시게 되면 재수술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인공관절 치환술로 그 회복한 환자 사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림 보시면 이게 71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아. 왼쪽 예. 보면 이렇게 오다리 변형이 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완전 걸어오실 때 띠뚱띠뚱 걸어오셨는데 아. 이렇게 인공관절을 갈고 나면 다리가 일자로 쭉 뻗집니다. 미스 코리아 다리가 됩니다. 쭉 뻗어가지고 다리를 그냥 쭉 해서 일상생활을 통증 없이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뭐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그렇죠. 외형적으로 고쳐줄 수 어머님들이 이렇게 누울 때 이렇게 누워 있다가 네. 다리를 다리를 쭉 펴면 굉장히 다리를 만지면서 행복해 하시는 예,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럼 또 다른 수술적 치료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절골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닳아지긴 닳아지는데 나이가 좀 젊으셔요. 그래서 인공관절 하기는 아까운 거. 예, 예. MRI를 찍어봤는데 안쪽에만 닳아진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걸을 때 체중이 안쪽이 실리거든요. 네. 축이. 응. 그건 바깥쪽이 깨끗하니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아, 나빠질 동안 바깥쪽을 쓰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절골술. 절골, 뼈를 자른다는데 다리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예. 다리 뼈를 좀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축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옮겨서 하게 되면 통증이 없어지니까 그런 걸 절골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건강한 쪽으로 옮겨서 거기도 다 다르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바꿔야죠. 수술하시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절골술이 너무 일찍 인공관절에서 재수술을 하자는 걸 피하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인공관절은 늦추는 거라고 예. 보면 되겠네요. 인공관절은 한 번만 하자. 네. 절골술 치료받은 환자 사례 보여주세요. 예, 예, 그러시지. 이분은 48세 여자예요. 좀 피부 젊죠. 예. 등산을 갈 때 너무 아프고 하셔서 예. 오늘 MRI상 왼쪽 안쪽만 아파서 보는데 축이 좀 바깥쪽에 있어요. 안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보면 바깥쪽으로 확 지금 축이 오, 바뀐 걸 그러네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다시 좋아하신 등산도 잘 하시고 어. 그런 치료 사례입니다. 자, 그럼 원장님. 이게 사실 수술이 물론 좋겠지만 이 가장 먼저는 아프지 않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렇죠. 예방법, 예방법.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을까요? 네. 운동법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예. 예전에는 의사들이 아프면 병원 가면 운동하지 마세요. 좀 쉬세요. 예. 맞습니다. 그 말 틀린 말 아닌데 급성일 때는 쉬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아픈 쪽 부담을 양가고 하는데 너무 오래 쉬시다 보면 다른 쪽 관절 연골도 뭐 이렇게 근육 인대가 다 약해져요. 그래서 최근에는 급성 통증이 사라지면 좀 운동하시자 하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이제 운동 방법이 그림에 보시면 누우셔가지고 예. 무릎을 쭉 펴고 절대 구부리시면 안 돼요. 살짝 들어올리기. 살짝 다 들어올리면 별로 운동이 안 됩니다. 살짝 들어올려서 10초를 버텨야 됩니다. 들어올린 한쪽씩, 상태에서 한쪽씩. 한쪽씩. 예. 그다음에 내리고 반대쪽 들어올리고. 한쪽씩. 예. 저희가 하기는 쉽지만 이게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이것도 쉽지가 않을 수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힘듭니다. 땀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앉아 계실 때는 예. 이렇게 또 한쪽씩 다리를 10초 어. 교대로. 근데 이게 제가 환자분한테 10명을 말씀드리면 한 명도 안 해요. 왜?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운동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TV 보면서 좋아하시는 연속극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면 어. 식후 30분씩 하면 1시간 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 튼튼해집니다. 어머님들 지금 신청 방청하시면서 계속 하세요. 네, 그러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방하시고 우리가 생활 수칙은 예. 어머님들 집에서 쪼그려서 일 많이 하시잖아요. 서서 하시 밀걸레로 이제 대충 이제 좀 이런 거 간단한 거 이렇게 하시고 맞아요. 뭐 음식 다듬을 때 바닥에 앉아 하지 마시고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거기서 다듬으시고 책상 다리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또 무릎 꿇고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릎에 가장 안 좋은 그렇죠. 자세가 어떤 건가요? 무릎 오래 꿇고 예. 우리나라 생활 방식이 안 좋습니다. 좌식. 예, 좌식. 자식. 그리고 책상 다리 하게 되면 무릎 안쪽에 힘이 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 인공관절이 정말 기계 너무너무 좋고 하더라도
자기 거보다는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방하고 안전 우리 생활 수칙을 잘 지키신다면 자기 걸로 훨씬 오래 갖고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예. 자, 오늘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바로본 병원의 염경성 원장님 그리고 건강 패널 개그맨 유대산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 이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제일 좋다 그래요. 그럼요. 예. 근데 운동 좋다고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되고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원장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다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지금 TV 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